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나를 구하는 범죄 예방 습관. 배상훈 지음. 머릿말.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한 달 전쯤 제가 하는 팟캐스트 게시판을 통해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국가기관 민원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무시되어 결국 1심에서 가해자는 무죄 판결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초부터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가 메일을 보낸 것은 처음이어서 적잖게 당황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답장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재판이 진행되어 1심 판결까지 끝난 상황인데다 피해자의 주장은 수사와 기소, 재판 모든 단계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추정하건대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핵심인 피해자 중심 수사, 물적 증거 중심 수사가 아닌 남성적인 편견과 성범죄에 대한 무지에 가득 찬 비전문적인 수사 주체들에 의해 주변 정황만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다 보니 결국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사와 사법 현실에서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성범죄 처벌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미흡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편견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의적으로 틀에 따라 기소를 해서 재판을 주도한다면 공정한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다른 역할의 개입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같이요. 물론 지금 이 사례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2004년 집단 성범죄 피해,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은 언급하기도 참혹합니다. 널리 언론에 알려졌듯이 많은 경우 가해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뻔히 알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알리려고 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이 무고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저는 답장 쓰기를 주저했고 아직도 변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개입한다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과연 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사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사건의 초기부터 수사당국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케어 요원과 변호사를 두도록 조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당국, 경찰이나 검찰 등은 언론에 대고 성범죄에 대한 자신들의 성과 혹은 변명 등을 언론 플레이하고 있을 뿐 실제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지극히 멀고 매우 미흡합니다. 절망적인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이 몇 줄의 텍스트를 써가는 동안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원고를 마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리라 스스로 결심해봅니다. 작년 언젠가 언론 기고와 방송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률이 전쟁이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언급 이후 SNS와 사이트에서는 작은 소란과 논란이 생겼습니다. 법무부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치안범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일 뿐 아니라 질서가 잘 잡힌 나라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교수면 교수답게 공식 자료를 가지고 말하라는 등의 격한 비난과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분명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지수는 세계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